여러분의 청춘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남들은 돈을 모으고 명예를 쌓을 때 낡은 단칸 방에서 30년을 보낸 여자가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굴레에 갇혀 오직 시어머니 뒷바라지에 평생을 바친 살. 그녀의 손마디는 이미 뒤틀렸고 고왔던 얼굴엔 깊은 주름만 남았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지독한 세월. 과연 그 시간의 값어치는 얼마일까요? 오늘 그 기막힌 보상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은숙 씨의 하루는 남들보다 일찍 시작됩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창틈을 파고드는 새벽. 그녀는 제일 먼저 부엌으로 향합니다. 치매로 몸이 굳어버린 시어머니를 위해 따뜻한 보리차를 끓이고 죽을 쑤는 일. 벌써 30년째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어머니, 물 좀 드세요. 어머니는 대답 대신 며느리의 손을 칩니다. 바닥에 쏟아진 뜨거운 물보다 은숙 씨의 마음이 더 뜨겁게 되어버립니다. 잠시 화장실 거울 앞에 멈춰 섭니다. 거울 속에는 웬 낯선 노파가 서 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칼과 퀭한 눈동자. 이게 정말 나란 말인가? 32살에 시집와서 환갑을 넘긴 오늘까지 은숙 씨는 단 하루도 자신을 위해 살지 못했습니다. 동창회 한번 마음 편히 가본 적 없고 예쁜 옷 한 벌 사입는 것도 사치였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마른 반찬으로 끼니를 때우며 그저 이것이 내 팔자련이 버텨온 시간들. 은숙 씨의 눈가에 마른 눈물이 맺힙니다. 어머니의 증상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를 도둑이라 몰아세우고 어느 날은 죽은 남편을 데려오라 울부짖습니다. 은숙 씨의 머리채를 휘어잡는 손길에 두피가 뜯겨나가는 고통이 밀려와도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아냈습니다. 야, 이 도둑년아, 내 금반지 내놔. 어머니의 날카로운 고함이 집안을 울립니다. 어머니, 제가 그런 적 없잖아요. 은숙 씨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립니다. 누구 하나 내 편 없는 외로운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평온한 오후였습니다. 방 안이 유난히 조용하다 싶어 문을 열었을 때 어머니는 평소와 다르게 평온한 얼굴로 깊은 잠에 들어 계셨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깨어나지 않을 잠이었습니다. 30년을 그림자처럼 붙어 지낸 사람의 죽음. 은숙 씨는 통곡 대신 깊은 한숨을 내뱉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것일까? 그녀의 머릿속에는 시원함보다 설명할 수 없는 막막함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마주할 진짜 비극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장례식장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건 무엇일까요? 은숙 씨의 어깨는 늘 한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병원 행과 시장 나들이. 손에 든 장바구니에는 어머니의 약봉지와 부드러운 죽 재료가 가득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납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쑤셔오는 마디마디. 그래도 어떡해. 내가 아니면 누가 해. 그녀는 무거운 가방을 고쳐 매며 한숨을 삼킵니다. 집에 돌아와도 은숙 씨를 반기는 건 어머니의 날카로운 투정뿐입니다. 어머니가 남긴 차가운 찌개에 물을 말아 서서 대충 한 끼를 때우는 것이 일상입니다. 식탁 위에 놓인 딸아이의 결혼 사진. 엄마, 제발 이제 그만하고 서울로 와. 딸의 간곡한 부탁도 외면해야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쇠사슬은 그녀의 발목을 이토록 단단히 붙잡고 있습니다. 1년에 딱 2번 명절이면 찾아오는 시동생.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동서의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이 들려 있습니다. 하지만 은숙 씨를 위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죠. 형님, 집안 냄새가 이게 뭐예요? 어머니 옷 좀 자주 갈아입히세요. 동서는 코를 찌푸리며 거실 소파 끝에 걸터 앉습니다. 은숙 씨는 붉게 달아오른 손을 앞치마 뒤로 숨깁니다. 미안해, 내가 좀 더 신경 쓸게. 모두가 잠든 깊은 밤에도 평화는 없습니다. 어머니의 헛것을 보는 소동이 시작됩니다. 벽을 두드리고 밖으로 나가겠다며 울부짖는 소리. 은숙 씨는 뜬 눈으로 어머니의 곁을 지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의 팔을 꽉 깨물며 소리칩니다. 이년아, 내 아들 잡아먹은 년. 남편을 일찍 보낸 것이 며느리 탓이라며 모진 말들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힙니다. 은숙 씨는 그저 어둠 속에서 조용히 흐느낍니다. 어느 날은 어머니가 은숙 씨의 손을 잡고 묻습니다. 근데 댁은 누구쇼? 우리 집에 왜 있어? 30년을 그림자처럼 지켜온 며느리를 어머니는 이제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그 허무함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습니다. 내 청춘과 맞바꾼 세월의 끝이 결국 이런 낯선 눈빛이라니. 은숙 씨는 어머니의 마른 손을 닦아주며 생각합니다. 이제 정말 갈 때가 되신 걸까? 어머니가 떠난 후 시동생들이 본색을 드러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머니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까만 상복이 이토록 무거웠던가요? 은숙 씨는 3일 내내 잠 한숨 못 잤습니다. 조문객을 맡고 신발을 정리하는 일. 그 와중에도 손님들 밥상은 끊이지 않습니다. 아주머니, 여기 소주 한 병 더요. 누군가에겐 그저 술자리일 뿐인 이곳에서 은숙 씨는 30년 세월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퉁퉁 부어오른 발바닥이 비명을 지르지만 그녀는 쉴 틈 없이 허리를 굽힙니다. 장례식장 가장 안쪽 자리에 모인 시동생들. 그들의 눈은 슬픔이 아닌 도끼로 가득합니다. 상주 자리를 지켜야 할 남동생은 어디선가 걸려온 전화기에 대고 속삭입니다. 형수님 들리게 말하지 마, 조용히 해. 그들의 대화 주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어머니가 남기고 간 낡은 단독주택. 요즘 거기 평당 얼마까지 올랐다더라. 형수가 혼자 다 차지하려는 건 아니겠지? 은숙 씨의 등 뒤로 날카로운 말들이 꽂힙니다. 잠시 숨을 돌리려 주방 뒷문으로 나간 은숙 씨. 뒤따라온 동서가 은숙 씨의 팔을 붙잡습니다. 동서의 입가에는 억지 웃음이 걸려 있습니다. 형님, 고생하신 건 저희도 다 알죠. 그런데 법은 법이잖아요, 안 그래요? 어머니 집 명의가 아직 어머니 거죠? 상속 포기 각서 쓰라는 건 아니니까. 공평하게 n분의 1로 나누는 게 맞잖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고작 하루 만에 그들은 가슴에 칼을 꽂는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엄마의 곁을 지키던 딸 지혜가 나섰습니다.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분노. 작은 엄마, 지금 그게 할 소리예요? 할머니 똥오줌 받아낼 때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이제 와서 돈 타령이라니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지혜의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크게 울려 퍼집니다. 동서는 얼굴이 벌개져서 삿대질을 시작합니다. 얘가 어디서 어른한테 대들어? 너네 엄마가 우리 홀린 거 아니니? 은숙 씨는 싸늘해진 분위기 속에 지혜를 끌어안으니까. 모두가 떠나고 고요해진 새벽 3시의 빈소. 은숙 씨는 홀로 시어머니 영정을 마주합니다. 어머니 보셨어요? 저게 어머니 자식들이에요.
억울함보다 슬픔이 앞선 기나긴 밤입니다. 시동생들은 집값을 알아본다며 일찍 떠났습니다. 상주는 술에 취해 구석에서 코를 곱니다. 은숙 씨는 어머니가 생전에 아끼던 낡은 지팡이를 가만히 어루만지며 마른 눈물을 훔칩니다. 이제 장례가 끝나면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시동생들이 은숙 씨 몰래 집을 뒤지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장례를 모두 마치고 돌아온 집은 이미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신발장에는 시동생들의 구두가 제멋대로 널브러져 있었죠.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들리는 소리, 서랍을 거칠게 열어젖히고 물건들을 바닥으로 내팽개치는 소음. 그들은 어머니를 추억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돈이 될 만한 것을 찾고 있었죠. 형님, 솔직히 말해보세요. 어머니가 따로 챙겨준 거 있죠? 시동생이 벽장을 뒤지며 소리칩니다. 동서는 안방 화장대 밑바닥까지 손가락을 넣어 훑고 있었습니다. 은숙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30년을 모신 어머니의 온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벌어진 참극. 난 아는 게 없으니 제발 그만해라. 그녀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습니다. 에잇, 여긴 구질구질한 것뿐이네. 시동생이 홧김에 이불장을 발로 찹니다. 어머니가 평생을 덮고 주무셨던 누렇고 무거운 낡은 솜이불. 그것이 거실 바닥으로 툭 떨어집니다. 이불에 터진 실밥 사이로 낡은 수첩 하나가 고개를 내밉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파란색 통장. 시동생의 눈이 번뜩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시동생이 낚아채듯 통장을 펼칩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액수가 아니었는지 그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집니다. 겨우 몇십만 원씩. 이게 뭐야? 은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넘겨받았습니다. 통장 첫 장에는 비뚤비뚤한 글씨로 어머니의 유언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착한 며느리 은수가 못난 시어미 만나 고생만 시켰구나. 폐지를 줍고 쌈짓돈을 아껴 30년간 오직 은숙 씨 이름으로만 모은 돈. 그 마지막 숫자를 확인한 시동생들이 비명을 지르듯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안에는 현금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사두었던 작은 땅의 문서가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시동생들이 탐내던 집값보다 훨씬 더 큰 가치의 보상이었죠. 이건 어머니가 제게 주신 겁니다. 은숙 씨는 처음으로 허리를 꼿꼿이 폈습니다. 당황한 시동생들이 손을 뻗어보지만 은숙 씨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제 집을 더럽히지 마세요. 당장 여기서 나가주세요. 은숙 씨의 인생 2막은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까요? 시동생들이 떠난 빈집에 정적만이 고요하게 내려앉습니다. 은숙 씨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깊은 숨을 몰아쉽니다. 거칠게 열려있던 서랍장을 닫고 바닥에 흩어진 옷가지를 정리합니다. 30년 동안 이 집을 짓눌렀던 무거운 공기가 비로소 거칩니다. 창밖에서 불어오는 저녁 바람이 처음으로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은숙 씨는 다시 통장을 펼칩니다. 비뚤비뚤한 글씨 위에 손을 올리자 어머니의 마른 손길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어머니, 다 알고 계셨네요.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었던 시어머니의 뒤늦은 참회이자 사랑. 은숙 씨는 통장을 가슴에 품고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고 맙니다. 서러움이 아닌 치유의 눈물입니다. 며칠 뒤 지혜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커다란 여행 카탈로그를 가져옵니다. 엄마, 우리 이제 떠나자. 할머니가 주신 선물로 우리 행복해지자. 은숙 씨는 생전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새 옷을 사러 나갑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여전히 늙었지만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 나도 이제 좀 살아야지. 딸의 손을 잡은 은숙 씨의 발걸음이 어느 때보다 가볍고 경쾌합니다. 인생은 참으로 알 수 없는 길입니다. 당장의 고생이 끝인 줄 알았고 억울함이 평생 갈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언제나 길을 찾고 하늘은 그 노력을 잊지 않습니다. 은숙 씨는 이제 단독주택을 정리하고 딸 가까운 곳에 작은 보금자리를 얻었습니다. 아침마다 꽃에 물을 주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차를 마십니다. 남을 위한 삶이 아닌 오직 나를 위한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은숙 씨처럼 울고 계신가요? 누구도 내 고생을 몰라주는 것 같아 가슴이 답답하고 서러우신가요? 저희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시련 뒤에는 반드시 보상이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가슴속 사연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울고 웃으며 서로를 보듬어준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봄날이 아닐까요? 영상이 위로가 되었다면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당신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